한국은 베트남에 지금까지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로 경제적인 관계가 매우 깊습니다만 베트남은 한국에 대해서 자주 이해가 가지 않는 정책을 펴고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본은 받아들이고 한국은 입국을 막는 등의 모습으로 구분하면서 차별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제는 또 다른 모습의 형태가 등장해 논란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베트남 당국은 지난 5월 코로나 확산 국면이 되자 한국의 격리기간을 4주로 연장해버린 조치를 했습니다. 일본, 중국 등은 격리기간이 2주인 반면에 한국은 격리가 3주로 늘어났고 한 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조치가 나오자 베트남에 있는 한국 경제인들은 베트남 당국에 강력한 항의를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방역 상태가 나은 적이 거의 없었고 이것은 작년에 이은 명백한 한국 차별이었기 때문이죠. 또한 오히려 일본에서 입국한 사람이 2주간 격리 후에 확진 판정을 받아 일본의 위험성도 증명이 됐습니다.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들도 소위 물백신이라고 얘기되는 시노백을 맞고 와서 코로나를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 같은 국가보다 훨씬 더 강한 조치를 취했던 모습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한국만 4주 격리 조치는 최근까지도 지속되어 현지 경제인들과 교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일본에서 유통기한이 다 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베트남에 100만 개 기부해서 그런 것 같다 혹은 베트남은 일본에서 저리 차관을 많이 빌려서 일본에는 너그럽다는 등의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동남아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많기 때문에 과거부터 돈을 찍어 저리로 차관을 빌려줬으며 자신들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백신 외교나 금융 외교를 지금까지 지속해왔던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도 국가별로 수천억 원의 차관을 연 0.5% 내외의 금리로 융통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베트남의 수출액이나 GDP에 기여하는 것은 한국의 기업들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게다가 한국은 베트남에 최근 오히려 막대한 기여를 하면서 베트남을 도왔습니다만 또 뒤통수를 맞은 것인데요. 우선 최근 한국은 지난달 베트남 당국의 명령에 따라 백신 구매 금액을 베트남 당국에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삼성전자는 28억, SK는 11억, LG전자는 15억 5천만 원을 반강제로 내놨습니다. 이 정도의 규모는 외국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기부 액수이며 한국도 최선의 노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정작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이득을 보고 있었던 일본 도요타와 대만 팍스콘 등은 5억 정도만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결국 다시 한번 한국 기업에 또 다른 조치를 내려버린 것입니다. 현재 베트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 관련한 크게 두 가지의 경우가 한국을 당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최근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이 사실상 폐쇄당하게 생긴 경우가 나왔습니다. 삼성은 백신 기부 금액 등을 가장 많이 낸 외국 기업이지만 정작 별로 혜택은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베트남 당국은 지난 9일부터 호치민시를 2주간 봉쇄하는 락다운 조치를 실행했다고 합니다. 인구 900만의 호치민시는 감염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서 외출 자체가 아예 통제된 상황이 나온 것입니다. 베트남은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이러한 락다운은 당에서 결정하면 곧바로 실행됩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 사이공의 첨단 산업 단지도 역시 동시에 봉쇄 명령이 내려진 상황인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사이공 첨단 산업 단지의 관리자들을 인용해 사이공 첨단 산업 단지에 있는 회사들이 공장 노동자들을 위한 숙소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공장 운영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노동자들을 위한 임시 숙소를 만들어야 하고 동시에 방역 관련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베트남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는 베트남 호치민 전체에 불시에 내려온 공문이라고 하는데요. 베트남 당국은 아예 출퇴근이 필요 없는 사업장만 운영이 가능하다며 초강력 조치를 내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베트남 당국에 여러가지 기여는 물론 큰 금액을 기부했던 한국은 이러한 조치 때문에 생산량을 비롯해 사업계획 등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사업장을 최악의 경우에 폐쇄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호치민시에 확진자가 늘었다는 것만으로 삼성전자와 같은 큰 업장을 일시에 폐쇄하는 것은 베트남 특유의 체제로 인해서 한국 기업이 큰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것입니다. 게다가 문제는 이러한 한국 기업의 기부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당국이 백신을 안 주는 경우가 생겼는데요. LG는 거액을 기부하고도 백신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 정부 및 현지 업계 등에 따르면 LG는 전자와 디스플레이, 이노텍 등 계열사 생산시설이 위치한 하이퐁시에 한화로 약 16억 원의 백신 기금을 냈으나 아직까지 직원용 백신을 좀처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부 최대 항구 도시인 하이퐁은 지난 4월 27일부터 시작된 코로나 4차 유행에도 불구하고 거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호치민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감염이 급격히 확산하는 추세여서 LG 계열사들은 하루라도 빨리 직원용 백신을 구하기 위해 전방 위로 뛰고 있습니다. 만일 한 명이라도 감염자가 나올 경우 자칫 생산 라인 가동이 중단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백신을 맞히는 게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직원 2만 명, LG 이노텍은 1,500명의 직원이 있어 공장 폐쇄는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베트남 당국에서는 애초에는 백신 기부금을 LG에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하고 기부금을 받은 다음 막상 백신이 모자라자 코로나가 확산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백신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부금을 받아놓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LG에는 백신을 아예 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베트남 현지에서는 납득하기 힘든 소식까지 들려오며 LG를 더욱더 공경에 빠뜨리고 있는데요. LG는 자신들이 15억 5천만 원을 기부한 하이퐁 씨의 관계자들을 만나 도움을 청했습니다만 이들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LG의 백신을 공급할 만한 권한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이들은 지방정부 차원이라서 백신을 공급해줄 능력이 없었다는 이해가 안 가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죠. 또한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에 기부를 하면서 동시에 고위급 인사도 잘 알아야 된다는 말도 나옵니다. 베트남 소식통에 따르면 백신을 맞으려면 베트남 당 고위급 인사 등의 네트워크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지의 인적 네트워크가 갖춰지지 않은 LG는 당연히 백신에서 순위가 밀려난다는 말이 들려온 것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현지 업계 관계자는 베트남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대정부 네트워크나 적재적소의 자원을 투입하는 노하우는 필수라고 말하면서 한국 기업 LG에서 이러한 면이 혹시 부족했나 봐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삼성과 CJ 등은 중앙정부에 기부해서 관련 행사에 초대를 받았지만 LG는 초대를 못 받은 점도 거론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투명한 과정은 결국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고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툭하면 전체주의적으로 한국에 제재를 가하거나 일본보다 못한 대접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등 베트남 수출의 30%가량을 책임지고 있으며 앞으로 미래에는 더욱더 베트남에 기여할 한국이 등을 돌리고 다른 생산기지로 떠나가게 된다면 베트남 경제는 초토화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특히나 최근 한국은 전 세계에서 글로벌 공장을 많이 짓고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개발도상국 혹은 후진국적인 조치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아공에서는 더반의 LG 공장에서 전자제품 등이 대거 약탈을 당했고 공장 자체가 불에 탄 상황으로 남아공 한인 회장의 언급으로는 현재의 피해가 금액으로도 추산이 안 될 정도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남아공에 있는 한국 기업은 LG와 삼성은 물론 일부 규모가 큰 가발 공장도 약탈과 방화의 대상이 되어서 이번 남아공 사태는 한국에 있어 매우 큰 후진국 리스크를 체험하게 해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사회 체제가 유사한 중국에서는 이미 한국 기업이 가진 차별과 불합리를 겪어왔습니다. 많은 기업은 탈중국을 외치고 있으며 민족주의로 인해 중국에서 사업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앞으로 차세대 사업으로 친환경 전기차 관련 배터리 산업 등 다양한 공장 설립을 위해 국내외에 적절한 장소를 물색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적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한편 베트남의 삼성과 LG 등 한국의 초인류 기업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자 네티즌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누리꾼들은 베트남에서 철수해야 한다, 중국이나 베트남이 똑같은 수준을 보여준다는 등 베트남에 또다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다며 지금까지 베트남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해온 한국이 지금보다 훨씬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